자, 2027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예제 문제들 들어갑니다. 예제 1번 사과, 배를 포함한 4종류의 과일 중에서 중복하라고 M개를 선택하는 경우. 자, 4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요게 사과, 요거 배라고 합시다. 자, 요거 개수를 각각 X개, Y개, Z개, W개라고 했을 때 합쳐서 M개를 선택하는 요 경우의 수가 20가지가 나온대요.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풀었을 때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종류 4개 중에서 중복하라고 해서 M개를 뽑는 방법 이거죠. 자, 일단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사과들 중에서 혹은 사과, 배, 과일 중에서 안 뽑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소리니까 아닌 점수가 허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할 때 요거 2개 더한 거에서 1 빼야 되니까, 그지? M 플러스 3 콤비네이션 M이 되고, 요건 다시 요거 있죠? 자, 요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요거는 M 플러스 3 콤비네이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은 결과가 20이 돼야 된다 이 소리니까 요거는 M 플러스 3, M 플러스 2, M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이제 M 플러스 3 P의 3 나누기 3 팩토리얼이죠. 6이죠. 요 값이 20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M 플러스 3, M 플러스 2, M 플러스 1 요게 보니까 연속적인 세자연수인데 요게 120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요게 120이 돼야 된다 요건데 요 120을 소인수분해 보면 연속적인 자연수 3개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6이고 5고 4가 되는 M을 찾아라 그 이야기니까 M은 바로 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M이 3이라는 게 일단 찾아지면 요번에는 사과, 배를 각각 적어도 하나씩. 자, 이번에는 A개, B개, C개, D개라고 해볼게. 근데 사과와 배 요거는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한다 이 말이 하나 이상씩 갖고 간다 이 말이고요. 요거는 합쳐서 2M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M이 아까 보였을 때 3이었기 때문에 6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6개 중에서 1개씩을 얘들한테 미리 던지고, 자, 예를 들면 1개씩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 생각하는 거야. 재분배한다라는 느낌으로 프라임이라고 써볼게요. 이거는 6개 중에서 2개를 미리 던졌으니까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4개를 재분배할 때는 A, B가 일단 1개씩을 이미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분배할 때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는 내 숫자가 다 음화정이 돼도 되잖아요. 아닌 정수. 그래서 4H 4가지가 됩니다. 자, 2개 나면 8이니까 7, C의 4인데 7C 4는 7C 3과 같죠. 7, 6, 5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니까 35가 나와요. 바로 이거 N은 35가 될 것이다. 그러면 M은 3이었고 이거는 35였으니까 2개를 더해서 38, 5번이 정답이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유제 1번 가볼게요. 유제 1번. 검은색 볼펜 한 자루, 파란색 볼펜 2자루,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 3자루. 이 종류가 서로 다른 놈들이 이렇게 3종류가 등장하네. 3명의 학생 A, B, C라고 할게. 자, 이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인데 볼펜을 한 자루도 못 받는 학생이 볼펜을 한 자루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음화점이죠. 음화는 점수. 그러면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볼펜들을 나눠줄 때는 각각 검은색 볼펜도 나눠주고 파란색 볼펜도 나눠주고 빨간색 볼펜도 나눠줘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3가지를 다 고려해야 큰 그림 하나가 완성되면 고배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들이 갖고 받게 되는 검은색 볼펜 개수를 X개, Y개, Z개라고 하면 이거 합쳐서 어찌됐건 한 자루가 돼야 돼. 한 자루가. 물론 이제 조금 익숙한 사람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한 자루를 너가 가질래? 너가 가질래? 너가 가질래? 3가지다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해서 그냥 식을 다 써보다. 그 다음 파란색 볼펜 개수는 A개, B개, C개라고 하죠. 각각 받는 개수가 요건데 합쳐서 2자루가 돼야 돼요. 빨간색 볼펜은 뭐 P개, Q개, R개라고 할게. 이거 합쳐서 총 3자루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도 나눠주고 요것도 나눠주고 요것도 나눠줘야 되니까 요거 각각의 개수를 곱하기로 연결해 가면 된다. 그럼 요거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3H 1가지, 요거는 3H 2가지, 요거는 3H 3가지가 될 것이고,
요거 계산해보면 두 개 더해서 4니까 31. 물론 요거는 그냥 이거를 네가 가질래, 네가 가질래, 네가 가질래 이렇게 세 가지 계산해도 돼. 자, 요거는 4 콤비네이션 2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5 콤비네이션 3인데 5이 2랑 같죠? 이렇게 될 거야. 요거는 3이고 요거는 6이고 요거는 10이니까 정답은 180까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2번 문제 2번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흰공 4개와 검은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남김없이 나눠다 할 때 상자를 A, B, C라고 합시다. 아까는 요게 사람이었죠? 각 상자에 담긴 흰공의 개수 요게 모두 1 이상이 되도록 나눠 담는 개수. 일단 요것도 아까랑 똑같이 가봅니다. 먼저 흰공 개수를 X개, Y개, Z개라고 하면 요걸 다 더해서 흰공 몇 개가 돼야 되느냐? 자, 4개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검은공 개수는 A개, B개, C개라고 이렇게. 요거는 합쳐서 총 6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흰공 개수가 한 개 이상씩 담겨야 된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자연수해를 갖다가 말하는 거고, 요거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음화점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일단 자연수해를 처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아까 해봤죠. 한 개씩을 미리 던집니다. 재분배한다라는 느낌으로 프라임이라고 써보면 일단 얘들이 하나씩을 다 확보하면 얘는 3개가 얘들한테 던져졌으니까 1개가 남아있죠. 그 1개를 갖다가 재분배할 때는 음화점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3H 1가지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결국 2개 더해서 이렇게 빼면 31이니까 3가지다. 요건데 이것도 뭐 그냥 이 1개를 누가 가질래 결정하는 게 3가지 이렇게 그냥 바로 생각해도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31인데 이 자연수해에 대해서는 말이야, 이거를 1개씩을 미리 던지고 남는 걸 재분배한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인데, 이게 1 이상 1 이상 1 이상일 때만큼은 여기서 바로 3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잖아. 여기가 1 이상이고 너는 뭐 2 이상이고 너는 3 이상이고 이러면 못 써. 반드시 1 이상 1 이상 1 이상 이런 거 나왔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 자, 얘랑 별개로 설명하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예를 들어서 6인데 이게 1 이상의 자연수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1개씩을 던지고 남는 걸 재분배한다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봐봐, 이 6이라는 거는 1을 갖다가 6번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1을. 자, 중간에 덧셈 기호는 그러면 잘 봐봐, 6을 만들어내려면 1이 6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덧셈 기호는 5군데가 끼어들어, 그지? 그럼 그 5군데 중에서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을 잘라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5개의 덧셈 기호 중에서 이 2군데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O 콤비네이션 2. 이게 바로 자연수의 개수예요. 자,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을 했다 이거야. 그럼 이 덧셈 기호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요 덧셈 기호가 여기를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잘라준다 생각해봐. 그럼 자동적으로다가 2라는 자연수 순서상이 자동 형성이 되죠. 이 앞에 있는 2가 바로 X가, 요 2가 Y가, 요 2가 Z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어떤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 길이가 6cm짜리 테이프가 있는데, 그지? 칼질을 2번을 딱딱 하면 가위질을 3덩어리가 되잖아. 길이가 6cm짜리 테이프를 칼질을 2번 해서 3덩어리로 만들 때 각각의 덩어리가 자연수 길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형태야. 그러니까 결국은 6을 1이 6번 더해진 거라고 보면 중간에 덧셈 기호는 5군데가 끼어드는데, 그 중에서 이 2군데를 잘라주기만 하면 그때마다 자연수의 순서성이 자동 형성이 된다 이거.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딱 보면 4는 1을 4번 더한 거니까 덧셈 기호는 3군데 끼어들겠죠. 그 3군데 중에서 2군데 잘라주는 방법 3, 2 이렇게 바로 가면 된다.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3가지가 나왔고, 요거는 3H6이잖아요. 2개 더하면 9니까 8C6, 8C2랑 같다. 자, 그래서 답은 요 3C1 3가지에다가 8C2는 8 곱하기 7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갈 거니까 28에다가 3을 곱하면 되네. 84가지.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었죠. 자, 요 자연수해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려서 여기가 1 이상, 1 이상, 1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1 이상, 2 이상, 3 이상 그러면 안 돼. 그때는 미리 던지고 재분배하는 걸로 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2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가조건도 만족하고 나조건도 만족을 하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구하라 그러네. 그러면 일단 이 둘 중에서 이 가조건은 뭐 그냥 조금만 있었으면 중복적으로 한 방에 끝나는 건데, 그지? 나조건이 좀 특이하잖아? 이 나조건이 바로 분류 기준으로 작동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A하고 B 두 개가 곱해서 6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 나오면 더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약수 배수 관계입니다. 약수 배수. 즉 A하고 B는 6의 약수다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A, B가 6의 약수는 1, 6, 2, 3 있잖아요. 1, 6이 될 수도 있고 6,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3이 될 수도 있고 3, 2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면 총 사실은 4가지로 분류를 해서 풀어라 그런 이야기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분류 기준으로 작동하는 놈은 순서상 입장에서는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예를 들면 이게 A 6이면요 A는 1이고 B는 6으로 고정된다는 소리니까 그때 이 순서상 개수는 C, D, E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물론 얘를 만족하는, 되겠지? 그래서 이 각각의 C, D, E가 만족되는 개수를 갖다가 구하면 된다는 뜻인데 구한다면 더해내려야 돼. 근데 요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잘 보면 A하고 B가 여기서 잘 봐요. 첫 번째 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요걸 다 더한 게 12다 돼 있는데 요 A, B가 자리를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식이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니 B를 여기다 쓰고 A를 여기다 쓴다 하더라도 이 식이 바뀌지 않잖아.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아. 따라서 이 경우는 가지수가 같을 거라고 그게 느껴져야 돼. 이 경우 두 개도 서로 가지수가 같을 거니까 우리는 1번하고 3번만 더해서 2배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각각이 2배씩이니까요. 그럼 먼저 1번 얘가 1이고 얘가 6으로 고정됐다 그러면 CDE 합은 자 1, 6 더하면 7이니까 넘어가면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3번은 2하고 3 5죠. 그럼 CDE 합은 5가 넘어가면 7이 될 거야. 그럼 요거 각각의 가지수를 더한 다음에 2배 한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겠죠. 이제 자 문제에서 자연수 순서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그럼 이것도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고 얘도 1 이상, 1 이상, 1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유제 2번에서 자연수 순서상 빨리 하는 거 해봤잖아. 알겠지? 못 들은 사람은 빨리 유제 2번으로 돌아가서 들어. 그럼 이거는 한 개씩을 미리 던져주고 남는 걸 재분배한다 가도 되고 아니면 커팅 포인트, 잘라주는 포인트 이용해도 되니까 자 요거는 정상적으로 해볼게. 한 개씩을 미리 던지면 C', D', E'은 2 요걸 만족하는 음화전이니까 3H2가지 이렇게 되고 이 두 개 더하면 5니까요 4C2가지가 되죠. 자 근데 요거는 잘라주는 포인트가 볼게. 7은 1을 7번 더한 거잖아. 그럼 중간에 더 생겨오는 6군데가 끼어들 거고 그 중에 2군데 잘라주면 되니까 6C2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 이야기예요. 4C2는 6가지고 6C2는 15가지.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배 해야 된다. 자 각각 2배씩이니까요. 요거 계산하면 21이니까 2배 하면 42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유제 3번이죠. x가 13579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x가 1, 3, 5, 7, 9 여기도 공역도 1, 3, 5, 7, 9 자 이게 x에서 x로 간단 말이 공역과 지역이 다시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자 임의의 두원수 x1, x2에 대해서 자 이게 말하는 바가 x 좌표가 계속 커져갈수록 이런 뜻이죠. 그러면 1보다 3이 크고 5가 크고 7 이렇게 되면 함수 값은 F1보다는 F2가 F2보다는 F3이 이렇게 F
1, 3, 5, 7, 9 이렇게 되는데 요놈이 마지막으로는 8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 제일 작은 수는 1이니까 1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미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고 부등호가 다 정해져 있으면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는 뽑으면 돼요. 왜? 여기 배치는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한 가지로 될 거니까 내가 할 일은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는 그냥 서로 다른 거니까 C가 되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중복이 허용되니까 H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제한 조건이 8보다는 작은 수 중에 뽑아야 되잖아. 여기 8보다 작은 수가 요거죠. 4개죠. 4개 1, 4, 5, 7 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아주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얘 또 뽑고 얘 또 뽑고 얘 뽑고 얘 뽑았다. 그러면 1, 1, 1, 5, 7이 뽑아졌다. 그럼 이놈이 알아서 배치되는 건 한 가지밖에 안 된다. 배치는 지가 알아서 될 거니까 너는 뽑기만 해라.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H 5가지니까 두 개 더하면 9니까 1 빼면 8이고 8C 5는 8C 3과 같죠? 8, 7, 6 나누기 3팩토리얼 될 거니까 56까지 요게 우리가 오늘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기초적인 문제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했을 거라고 믿고 4번이 좀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사실은 중복조합의 H라는 문자를 쓰는 이유가 알려진 바로는 호모지니어스 모나미얼 동류항의 개수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H를 썼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이놈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이용할 때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항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항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물론 여러분들 이항 정리를 다 공부했을 거니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 더하기 B 여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걸 1에 하고 요래 했을 때 나오는 AX, AY, AZ 그 다음에 BX, BY, BZ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항이라 하면 결국은 이 말이란 거야. 지금 괄호가 2개가 있잖아, 괄호가 2개가 있으니까 이 괄호에서 예를 들어서 AX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 괄호에서는 A가 뽑히고 요 괄호에서는 X가 뽑힌 다음 그 2개를 곱한 결과물이 요 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만약에 B가 뽑히고 여기서는 Z가 뽑히면 이 2개가 곱해진 결과물이 BZ라는 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따라서 항의 개수란 것은 이런 거죠. 순서상의 개수인데 이 앞쪽 괄호에서 뭐가 뽑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 괄호에서 뭐가 뽑혔을 때 그 2개를 곱한 결과물이 항을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항 하나당 순서상 하나가 1대1 대응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항의 개수란 이 순서상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일단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2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뽑힐지 3가지. 따라서 이 순서상의 개수는 6개가 된다. 그러면 항의 개수가 6개가 나오는 이유가 이 순서상 개수가 6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 종류가 A, B고 얘는 X, Y, Z니까 절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개를 할 때 겹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복되는 항이 있지 않다는 가정해서 이게 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 상황이 있잖아요. 저 상황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A, B가 들어있고 봐. 여기도 A, B, C가 들어있고 여기도 A, B, C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양쪽에 동일한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놈 있잖아요. 이놈의 존재하는 항의 개수하고 요놈에서 존재하는 항의 개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지금 이거 잘 봐봐. 항의 개수가 2개고 항의 개수가 3개니까 그 둘을 곱한 놈이 이거 전개했을 때 결과 항의 개수다 이렇게 풀었잖아. 요거는 절대로 요 안에 있는 문자가 겹치지 않을 때 이거 분류를 해야 된다.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문자 종류가 A, B, C가 있고 여기도 A, B, C가 있으면 요렇게 풀면 무조건 답이 틀려요. 왜냐하면 서로 중복되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요 이야기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1제곱 1제곱짜리 전개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요 앞에 거 요거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
요거를 전개했을 때 항해 개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게 사실은 중복조합의 활용이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야. 5제곱이잖아. 5제곱이면 괄호가 5개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괄호에서 문자가 하나씩 뽑힐. 예를 들면 여기는 A가 뽑히고 여기도 A가 뽑히고 여기는 B가 뽑히고 여기는 B가 뽑히고 여기는 C가 뽑혔다. 이렇게 뽑아놓고 이걸 쭉 곱한 결과가 항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니 봐봐.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1제곱 되는데 요 위에 올라가는 요 지수가 사실은 이 전체 5개의 괄호 중에서 A가 2번 뽑혔다라는 이야기고 이 5개의 괄호 중에서 B가 2번 뽑혔다는 이야기고 C는 1번 뽑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지수의 총합은 언제나 이 괄호의 총개수, 괄호의 총개수가 이게 5제곱이면 괄호가 5개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언제나 이 위에 올라가는 지수의 총합은 어떤 항이 되더라도 무조건 5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이 딱 있다.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런 걸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에 있는 P하고 Q하고 R 더한 놈은 언제나 5가 돼줘야만 한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아닌 정수 개수가 부정방정식의 개수죠. 3H5가지라고 배웠는데 예를 들면 뭐 005 혹은 뭐 11, 뭐 3 이런 개수들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 순서상 하나당 자 이거 00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요. A의 0제곱, B의 0제곱, C의 5제곱이 되죠. 요거는 A의 1제곱, B의 1제곱, C의 3제곱이 됩니다. 이 순서상 하나당 항 하나가 1대1로 대응되고 있다 이거야. 따라서 우리가 오른쪽 구하고 싶은 항의 개수란 순서상의 개수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너가 사탕이면 너는 사탕 껍데기, 사탕 하나당 사탕 껍데기 하나니까 사탕 껍데기 개수는 곧 사탕의 개수랑 같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거죠. 요게 바로 항의 개수예요. 3H5가지.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3H5가지 일반화 시키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N이라고 뒀다. N이라고. 그럼 이놈 전개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문자 종류가 앞에 오고요. 요 위에 지수가 요 뒤에 가는 요만큼의 항의 개수가 생긴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자, 이해가 갔어?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저기 있는 저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이고 여기는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항의 개수 요거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3H5가지가 되고요. 곱하기 요 뒤에 있는 항의 개수는 4가지였으니까 이놈과 이놈을 전개했을 때 이놈의 항의 개수와 이놈의 항의 개수를 곱한 요놈이 답이다 라고 아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답니다. 왜? 아까는 여기가 AB고 여기는 XYZ니까 겹치는 문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개할 때 마다마다 서로 다른 항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도 ABC가 있고 여기도 ABC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요 순서상 개수 안에는 중복되는 게 발생합니다. 중복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이놈이 일단 보세요. A가 2개 뽑히고 뭐 B가 예를 들어서 2개 뽑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C가 하나 뽑혔다. 여기서 이런 항이 뽑혔다.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B가 뽑혔다. 그럼 이거 2개를 곱하면 뭐가 되느냐면 A제곱, B의 3제곱, C의 1제곱 이런 항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A의 제곱이랑 B의 3제곱이 여기서 이렇게 다 뽑히고 여기서 만약에 C가 뽑혔다 쳐봐요. 그럼 이거 2개를 곱했어도 이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아까 요놈의 항의 개수랑 요놈의 항의 개수를 곱해서 전체 항의 개수를 구하겠다는 그 표현 안에는 이 2개를 서로 다른 것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놈이잖아. 결과적으로 동일한 놈이 된다고. 얘 2개 곱한 거랑 얘 2개 곱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내잖아요. 근데 아까 그 계산에는 곱하기 계산에는 이 2개가 다른 항이 된다라고 계산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일단 눈에 보이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요게 얘랑 똑같은 덩어리로 보고 덩어리
여기 있는 요놈 덩어리를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D한테 분배 법칙으로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렇게 그러면 너하고 너 곱해지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하고 이거 곱하면 D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이 될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항의 개수하고 여기서 나오는 항의 개수를 두 개 더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왜 더해야 되느냐? 여기가 더하기잖아요. 근데 왜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에 나오는 항들은 절대로 똑같은 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 앞에 D가 무조건 곱해지잖아요. 여기는 D가 없고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항과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항은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란 너에서 몇 개 나오는지와 너에서 몇 개 나오는지를 더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5개 나오고 여기서 5개 나왔으면 총 10개가 되는 거예요. 겹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요거 3H6까지. 자, 요거는 여기에는 요놈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요거는 한 개니까요. 요거는 3H5까지가 돼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3H6 더하기 3H5. 요거는 계산하면 뭐 8C2가 되고, 요건 계산하면 7C5니까 7C2가 될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면 49까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거를 떠올리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잘 봐. 자,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선생님은 요 방법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결국은 이게 잘 보면 괄호가 얘는 5개고 얘는 괄호가 1개니까 총 괄호가 6개잖아요. 자, 무슨 소리인지 봐봐. 이 괄호가 5개잖아.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똑같은 거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괄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란 말이야. 이 괄호가 총 6개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A, B, C, D 위의 개수를 P, Q, R, S라고 해보면 P, Q, R, S가 결정되는 순간 항이 무조건 하나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P하고 Q하고 R하고 S를 다 더하면 무조건 괄호가 6개잖아요. 그러면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각각의 괄호에서 문자 하나씩 뽑아서 그걸 곱했으니까 문자의 총 개수는 6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이 있지, 제한이. 결국은 여기 봐봐요. 여기서 A가 뭡니까? 곱했다고 하면 A는 일단 6개 이하가 돼야 돼요. B도 마찬가지죠. C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D가 중요하단 말이야. 여기는 D가 없으니까 D는 여기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D는 무조건 1 이하다라는 거. 요게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인 거야. 돼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하나하나는 절대 겹치지 않는 순서상들이잖아요. 그걸 여기다 넣을 때마다 서로 다른 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개수가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겹치는 게 발생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또라이 같이 생긴 1 이하다 얘를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되잖아. 분류 기준으로. 따라서 S가 0일 때하고 S가 1일 때로 나눠보면 S가 빵이면 자 P, Q, R 요거는 합쳐서 6이 되는데 요게 6 이하다라는 제한이 걸려있긴 하지만 뭐 극단적으로 6빵빵 이게 다 허용이 되네요. 그죠? 6 이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음화적 개수니까 3H6까지가 됩니다. S가 1일 때는요 PQR 딱 더해보면 5 되니까 이것도 만약에 6 이하다 6 이하다 6 이하다 요건데 극단적으로 5가 제일 큰 숫자니까 5빵빵해도 이걸 만족해요. 만족해 무조건. 따라서 이거는 3H5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요 두 개를 더해 내린 게 답이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풀이는 사실은 머리를 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괄호가 6개니까 PQRS 더하면 6이 되는데 제한 조건이 이렇게 걸려있고 특히나 D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죠. 한 개 이하여야 돼요. 여기 D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D의 개수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구하면 여기 있는 순서상들 길이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걸 여기다 투입한 항들도 절대 겹치는 게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해 내리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49가지가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두 가지 설명 다 잘 들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예제 3번으로 가봅니다. 이항 정리죠. 이항 정리 다 공부해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풉니다. 개념 만드는 사람들 개념을 듣고 오세요.
자, 2-x에 자 3제곱 1 플러스 2x에 몇 제곱? 4제곱이 있는데 결국은 이걸 전개했을 때 x의 6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너를 전개해서 이렇게 쭉 썼다고 생각을 해봐. 최고차가 3차 되겠지 뭐 3차, 2차, 1차 뭐 상수 나오겠지. 4차 전개했다고 생각하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상수가 뽑히면 여기는 6제곱이 나올 리가 없잖아. 여기 1차가 뽑히면 여기는 뭐 5차가 나올 리가 없잖아. 여기 뭐 2차가 뽑히면 여기 4차가 와야 되고 3차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 분류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중노가다잖아, 그지? 너무 귀찮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우리가 이걸 전개했을 때 여기서 뽑은 항을 하나 이렇게 딱 뽑고 이걸 전개했을 때 여기 항을 하나 딱 뽑은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결과물이 항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뽑는 놈을 이 전개식의 일반항을 뽑고 요 전개식의 일반항을 뽑는다면 그 일반항끼리 곱한 결과가 이 결과의 전개식이지. 이 오른쪽에 써지는 전개식 그놈의 일반항이 된다는 거야. 자, 다시요. 요 전개식 뽑은 놈, 한 놈 뽑은 놈을 이놈의 일반항을 뽑는다는 거야. 여기서도 이놈의 일반항을 뽑아서 그 둘 곱하면 이 곱한 식이 복잡하게 생기겠지만 그놈이 이놈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들의 일반항 역할을 한다 이거야. 그럼 일반항이 보통 우리가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 일반항을 딱 구해놓으면 예를 들어 수열 같은 거 생각해봐. 수열의 일반항이 왜 필요한 거야? 아니 일반항 없으면 만약에 10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100번째까지 다 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일반항을 딱 구해놓으면 거기다 100 집어넣으면 100번째 항이 딱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단순 반복의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되죠? 일반항을 동원해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요식을 전개할 때 나오는 일반항과 요식을 전개할 때 나오는 일반항은 서로한테 괄호 안에서만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놈 일반항 구할 때 표현한 식하고 문자 여기 일반항 표현할 때 문자가 달라야 돼. 서로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놈은 주인공이 2하고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자, 여기는 요 중에서 요거를 만약에 내가 r개를 줬다. 그럼 여기는 3 빼기 r개를 주면 되고, 그치? 합쳐서 3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3 콤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어내고요. 자, 요거는 2x하고 하나는 1인데 1은 뭐 안 쓸게.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게 r개를 갖고 가면 1은 4 빼기 r개를 가져가는데 요놈은 어차피 전개해봤자 1이니까 안 쓸게.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r이라고 썼는데 여기 또 r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r이 아니고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4 콤비네이션 s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뽑은 일반항이 너고 여기서 어떤 뽑은 일반항이 너라면 이걸 전개할 때 오른쪽에 나오는 결과물 그놈의 일반항은 너 둘을 곱한 놈이다 그 이야기예요. 곱한 놈. 자, 여기다 차분하게 써보면 3cr 그 다음에 4cs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보니까 마이너스 1의 r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s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 처리해보면 여기 또 있네. 2의 3 빼기 r제곱이 또 있네. 요거는 어떻게 할까? 이 2의 s제곱하고 2의 3 빼기 r제곱이 곱해지면 위에 거 지수들끼리는 더해지니까요. 이렇게 쓰지 뭐. 자, 이렇게 쓸게요. 자, 2의 s제곱하고 2의 3 빼기 r제곱 위 처리해서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나와있네. x는 자, 요거는 r제곱 이거는 s제곱 두 개 곱해지면 더해지니까요. s 더하기 r이다. 이렇게 딱 써놓고 자, 여기는 요 r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요 3 옆에 있으니까 0에서 3 사이죠. s는 보니까 0에서 4 사이거든요. 자, 요런 제한 조건 하에서 s 더하기 r 자리가 지금 6이 돼야 된다 이 말이니까 r을 분류 기준으로 0, 6은 안 되잖아요. 그지? 1, 5도 안 되죠. 1, 5. 그러면 여기가 2면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 요 두 가지만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재빨리 S 대신에 4, R 대신에 2를 놓고 계산해주면 된다. 천천히 해. R 대신 2 놓고 있으니까 3C 2는 3이죠. 여기는 4C 4니까 1이고
자, 마이너스 1의 2제곱은 1이니까 안 쓴다. 여기는 S에서 R을 빼면 2니까 2의 5제곱 나오네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32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96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천천히 가면 돼. 자, 요거는 3C3, 3이니까 1이고 안 쓸게. 4C3, 4제곱. 마이너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살아남고, 요렇게. S에서 R을 빼면, 뭐야, 이거 빼면 빵이니까 2의 3제곱 8래. 그럼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게 최종적인 x 6제곱의 답이잖아요. 64가 되나요? 64.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제 5번 가봅니다. 요제 5번.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2학 정리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여기 빵이 없네, 빵이. 항상 0부터 시작한다를 포인트 있게 보라고 했잖아. 여기 빵이 있었으면 40빵에 3의 0제곱 요게 있었으면, 자, 요거는 일단 전형적인 2학 정리의 형태인데 3하고 뭔가를 더해서 4제곱 한 놈의 전개식이다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3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는 1이라고 했죠. 게다가 만약에 이게 풀마가 번갈아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빼기 1. 요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4의 4제곱인데 물론 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답은요 4의 4제곱에서 결국은 요걸 뺀 거니까 1을 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4의 4제곱 2의 8제곱 256이잖아요. 256에서 1을 뺀 거니까 255.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가는데, 선생님이 이것처럼 말이야, 사실은 이 괄호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도 일반항을 동원하는 게 덜 복잡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반항 동원하는 게 더 복잡하지 않냐 묻는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분수 있을 때는 막 분모에 들어가는 거하고 분자 있는 거하고 막 곱해서 계산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치? 거기서 시간이 뺏기는 게 있다고. 물론 머리 좋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은 재빨리 착착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잘 되냐 말이야. 게다가 이거는요 x 3제곱 개수, 3제곱 개수하고 상수 어떤 동일한 전개식에서 2개 이상의 개수를 요구받으면 그만큼 노가다를 따로따로 2번 이상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될 때 그때 필요한 게 일반항이 나와요. 일반항 하나 구해놓고 재활용하시면 되니까요. 다시요. 괄호 안에 분수가 있고 복잡하다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전개식에 대한 3차 개수와 상수항 2개 이상의 개수를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하다가는 그냥 중노동이 기다리고 있다 이 소리잖아요. 단순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항상 일반항을 동원합니다. 자, x라는 놈이 있고 요 뒤에 있는 요 놈은 자, x제곱분의 a 요거는 이렇게 봅니다. a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둘 중에 더 복잡한 놈 위에 r을 주고요. 여기는 6 빼기 r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앞에는 6 컴비네이션 r이다. 요 놈이 바로 요걸 전개했을 때의 일반항이죠. 좀 더 정리하자. 6CR에 a의 r제곱 앞으로 다 당겨내고 그 다음에 x 위에 요거는 곱해지니까 더해져야 돼. 지수 밑이 같으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니까 6 빼기 r에다가 빼기 6 빼기 3r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구해놓고요. 자, 이제 처리해봅니다. 3제곱 개수란 여기에는 요 놈이 3으로 바뀔 때를 말하는 거니까 r 대신에 0 넣으면 되죠. 자, 6시 0 a의 0제곱 요게 바로 3제곱 개수가 되고 상수항이란 여기는 요 놈이 빵으로 바뀌면 되니까 얼마냐? 2죠. 2 6시 2의 a의 제곱이 됩니다. 자, 3차 개수는 여기다가 이제 1놈은 i 잘못 썼다면 3차 개수네. 3차 개수면 여기가 3 돼야 되니까 r 대신에 1 넣어야지. 1 넣으면 6시 1의 a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상수항은 여기 2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 합이 72다 했어요. 요걸 이제 계산하는데 요거는 어차피 6a이고요. 요거는 15a제곱 요거 이퀄 72다 요거네요. 15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72 이퀄 0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약분할까요? 5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0 3, 4, 12 이퀄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5aa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12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10이고 요거는 12니까 되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우리 방어는 지금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제 6번 해봤고요. 자, 이제 예제 4번으로 가봅니다. 이항계수의 활용이죠. 자, 예제 4번인데 요거 가기 전에 말이야, 일단 이런 거 한번 연습해볼게. 어떤 A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P의 Q제곱 뭐 예를 들어서 PQ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소수라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다 칠게요. PQ는 소수다.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A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양의 약수, 뭐 선생님이 약수가 음수도 있으니까 있죠. 대학교 가면 음수를 약수로 배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는 양의 약수만 다루기 때문에 양의 약수라고 한대요. 그러면 요거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요 지수에다가 하나 더하고 여기 있는 요 지수에다가 하나 더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경우의 수적인 측면이 있고 표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있는데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하고 요거를 결정할 수 있는 순서상 개수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요 A 의 약수라는 것은 말이야, 어차피 A 자체가 P하고 Q라는 소인수만 갖고 있다면 A의 약수도 마찬가지예요. P하고 Q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X하고 Y 요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순서상 개수가 약수 개수인데, 요 X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최소 빵부터 시작해서 최대 M까지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M 플러스 1개죠. 0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따라서 Y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최소 0부터 시작해서 최대 N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Y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N 플러스 1개예요. 그래서 X, Y 순서상 개수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N 플러스 1개 곱하기 여기 올 수 있는 게 N 플러스 1개 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다시 A가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면 A의 약수도 무조건 P하고 Q만 갖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야. 아무래도 약수는 얘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요. 요 X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최소 0부터 M까지, 최대 M까지밖에 못 오고, 요 Y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0에서 N까지 올 수 있으니까 이 XY 순서상 개수는 요만큼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요게 이제 경우의 수로 이야기한 거고, 이제 뒤에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 사실은 이거죠. P의 M제곱의 약수를 써보면 P의 0제곱, P의 1제곱 쭉 가서 P의 M제곱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가로줄에 들어가는 개수가 M개가 아니고 M 플러스 1개인 이유가 이 1의 존재 때문이죠. P의 M제곱. 자, 그 다음에 세로줄에는 Q의 약수, Q의 N제곱의 약수들을 한번 써보면 Q의 0제곱부터 Q의 1제곱, Q의 2제곱 이렇게 쭉 가서 Q의 N제곱까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자, 이랬을 때 그럼 나의 주장은 이 A의 약수는 여기 네모 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놈들이 약수가 되니까 이 가로줄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고 세로줄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놈의 개수는 요 놈이 된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설명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번인데, 그럼 이 A의 양의 약수의 총 합을 물었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양의 약수의 총합을 뭐 손으로 직접 더해놨는데 우리 이렇게 대비하면 안 되죠. 양의 약수의 총합이 크게 숫자가 커질 수 있으니까 각각 구해서 더하는 거는 좀 미련한 짓이다 이 이야기예요. 자, 양의 약수의 총합은 여기 네모 칸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거 다 더하려면 어떡한데요? 우리 중2 때인가 전개공식 처음 배울 때 있잖아 이런 거. 자, 봐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데 이거를 전개하면 이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암기시킬 때 이제 보통 표를 갖다가 많이 그려서 초심자들
이렇게 표를 그려서 여기는 A제곱, 여기는 AB, 여기는 BA, 여기는 B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는 너의 정체가 뭔지를 보세요. 너의 정체. 너의 정체가 여기 있는 인원들 다 더한 결과죠. 여기 있는 이 네 개를 다 더한 결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되어 있잖아. 이게 뭔데? 가로줄 다 더한 거랑 세로줄 다 더한 거. 자, 인원들 다 더한 거랑 인원들 다 더한 걸 곱하면 이 네 개가 몽땅 더해진다. 그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가로줄에 있는 걸 싹 다 더하고 세로줄에 있는 걸 싹 다 더한 다음에 그들끼리 곱한 결과가 이 몽땅 더한 결과다. 이야기. 그래서 써보면 이거고요. 요거죠. 자, 요거가 이제 양의 약수의 총합인데 요거 각각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P인 P-1분의 첫째 항 1이죠. 조심, P의 항의 개수가 M개가 아닙니다. M 플러스 1개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요거는 N 플러스 1개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혹시나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정리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는데, 자, 자연수 n에서 an이, 자, 시그마 나오면 무조건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그마는 공식의 기호가 아니에요. 표현을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기호지, 공식의 기호가 아니야. 자, 여기다가 1부터 시작해서 넣어보면, nc 빵, nc1, nc2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n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ncn. 요거네. 앞에 있는 요 시그마, an의 정체가 요거네. 빵에서 시작해서 앞뒤가 똑같은 놈까지 가면 2의 n제곱이 된다. 이게 이제 an의 정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면 집어넣으면 13C 1, 13C에 3, 13C에 5 쭉 가서 뒤에는 무조건 홀수가 없네요. 마지막에 13C 13까지인데 우리가 13C 0에서부터 13C 13까지 연속적으로 더하면 2의 13제곱이 된다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홀수 숫자들만 골라 더한 거잖아. 그럼 언제나 이놈의 절반이 된다 이거죠. 2의 12제곱이다. 요게 바로 B의 정체예요. B. 자, 그러면 저 로그는 로그에 2의 n제곱을 밑으로 하는 여기 위에 B 자리는 2의 12제곱이다 이거. 그러면 너는 그대로 나가고 너는 역수돼서 n분의 12가 되고 로그 2의 2는 그냥 1로 바뀌니까요. 요겁니다. 요게 자연수가 된다라는 말은 n이 12의 약수가 돼야 된다 말이니까 결국은 12의 약수가 n의 정체예요. 그걸 모두 더하라 했으니까 12의 약수의 총합으로 쓰니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고 약수의 총합으로 쓰니까 요거 약수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고요. 요거 약수는 3의 0제곱, 3의 1제곱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다 곱한 게 약수의 총합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뭐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이 문제 푼 이유가 이해가 가죠. 이걸 누가 뭐 등비수열의 공식 쓰고 있겠어. 그냥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지. 근데 나는 여기는 이 숫자가 좀 커지면 각각 계산하는 게 곤란해질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숫자가 커졌을 때는 여기도 등비수열의 합으로 여기도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요게 일단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산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1 더하기 3 요걸 하면 되니까 요거 얼마야? 7, 7, 4, 2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유제 7번으로 가봅니다. 유제 7번. 자, 여기다가 이제 1부터 한번 집어넣어보면 11 콤비네이션 1, 11 콤비네이션 3 쭉 가서 11 콤비네이션 11이니까 아까 해봤죠? 11시에 0부터 11시에 11까지가 2의 11제곱인데 홀수들만 골라 더해서 절반 2의 10제곱이다. 아, 그래서 요 위에는 요 놈은 2의 10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걸 한번 볼게요. 뒤에 거. 자, 1 집어넣으면 12시에 빵 2 집어넣으면 12 이번엔 짝수가 나오네. 쭉 가서
7 집어넣으면 12C에 12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12C 방부터 12C 12까지 연속적으로 더한 게 2의 12제곱인데 그 중에 0을 필두로 해서 강조합니다. 0부터 시작해야 돼요. 0 필두로 해서 짝수들만 골라 더한 것도 절반 이놈의 2의 11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2의 11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이놈은 1 집어넣으면 10C 빵이죠. 10C 1 쭉 가서 연속적으로 10C 10까지죠. 요거는 그냥 2의 10제곱이 돼버리네. 자, 따라서 요 위에 거 2의 10제곱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나누기 2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유제 8번 가봅니다. 유제 8번. 자,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같은 종류 연필 n개를 구별 안 가는 종류를 4명은 서로 다른 주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구분 안 가는 종류를 서로 다른 주머니에 던져놓는 게 중복 조합, 개수만 신경 쓰는 거죠.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자, 여기는 요거 x개, y개, z개, w개 합쳐서 총 n개가 돼야 된대요. 근데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개. 자, 그럼 1 이상의 자연수 해다. 요 소리네. 자, 요랬을 때 한 개씩을 미리 던져주고 남는 걸 재분배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커팅 포인트 아까 커팅 포인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빨리 유제 2번으로 되돌아가봐. 유제 2번에서 설명했어. 자, 1을 n번 더해야 n이 되니까 그 사이 덧셈 기호는 n 빼기 1군데 끼어들겠죠. 그 n 빼기 1군데 중에서 3군데를 잘라주면 된다 해서 이게 바로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자연수의 개수인데, n 빼기 1시에서. 자, 이랬을 때, fn을 갖다가 유놈이라고 했어요. fn을. 자, fn을 유놈이라고 했으니까 4, 5, 6, 7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33. 5 집어넣으면 43. 6 집어넣으면 53. 뭔가 이상하다. 7 집어넣으면 요건데, 앞뒤가 똑같은 놈에서 시작해서 뒤에 거는 유지가 되고 앞에 거만 하나씩 늘어나고 있네, 그지? 앞뒤가 똑같은 놈에서 시작해서 뒤에 거는 유지가 되고 앞에 거만 늘어나고 있네. 뭐가 떠올라야 돼? 하키스틱 공식이 떠올라야 된다. 하키스틱 공식을 만약에 못 외우는 학생은 파스칼의 삼각형 떠올라야 돼. 뭐 이거 있잖아요. 하키스틱 공식을 지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지? 자, 뭐 모른다 치면 요거를 그냥 n이라고 할까? NCR 더하기 NC의 R 플러스 1 이렇게 딱 더하면 앞에 거는 똑같고 뒤에 거는 하나 차이가 나면 요거 앞에 거는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는 둘 중에 더 큰 놈이 된다. 요거였죠. 자, 다시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게 하나 차이 나는 거 더하면 앞에 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건 둘 중에 더 큰 놈이 된다. 요걸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이라고 부르잖아. 적어도 이걸 알고 있을 때 하키스틱 공식 모르면. 자, 일단 답부터 내볼게. 앞뒤가 똑같은 놈에서 뒤에 거는 유지가 되고 앞에 거만 늘어나면 여기까지 더했잖아. 그럼 꺾이면서 앞에 것도 늘어나고 뒤에 것도 하나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하키스틱 공식이었어요. 그걸 모르면 이걸 써야 된다. 자, 잘 봐. 여기는 요놈을 4C4로 봐도 되죠. 다시가. 그럼 요걸 딱 더하면 요 공식이 이래서 5C4가 되죠. 그럼 요렇게 딱 더하면 6C4가 되고요. 요렇게 딱 더하면 이제 7C4가 드디어 되는 거죠. 모르면 이거랑 떠올라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7C4인데 여기는 뭐 C3이라고 했는데 M은 7이네, 7. 왜? 7C4는 7C3과 같잖아요. 이거랑 두 개 같으니까 이 M자리가 7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유제 문제 다 풀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2, 3 잘라서 가겠습니다. 레벨 3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